자, 55페이지. 55페이지 부동산 매매 그게 할 차례죠. 예. 55페이지.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화가 움직였을 때 사화를 가지고 특히 록과 기를 가지고 사안을 유추하는 그 방법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떠한 궁선이 연결될 때 그 사안을 갖다가 유추할 수 있을지를 대략적인 걸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가 만약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대체 어떠한 궁선이 연계됐을 때 그러한 유추를 갖다 주로 하느냐 봤더니 궁은 자전선이죠. 그러니까 자녀궁하고 전택궁을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자전선은 자녀궁은 자식궁이고 전택궁은 어때요? 부동산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전선 요쪽은 어떤 그 부동산 관련했을 때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자리가 됩니다. 궁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질선은 무슨 궁선이라고 했습니까? 문서선이라고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주에서 우리가 인수를 문서라고 하듯 그렇게 이제 또 연상을 갖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질선은 부모궁과 지례궁을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 궁선을 문서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문서가 작성돼야 되니까 그 부질선의 그 영향력도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형로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는 어때요? 니하고 내하고와의 어떤 거래 아닙니까? A와 B라는 그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거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반드시 형로하고 같이 연계도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복은 말 그대로 돈이다 아닙니까? 부동산 사고 팔려면 돈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자전이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부질, 형로, 재복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면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변로는요. 주서는 잡성으로서 문서성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화가도 과성이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문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창국 당연히 문서성이고요. 정성 중에서는 천상이 제일 문서성의 의미가 크죠. 그래서 천상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일이라든지 일월. 그래서 거일 같은 경우는 어떤 오고 가는 의미, 주고 받는 의미, 중개의 의미,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일월이라는 의미는 아까 전에 우리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형로선이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을 하려면 A와 B가 거래하는 그게 돼야 된다 아닙니까? 내하고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월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누구와 누구와의 어떤 그런 거래, 계약, 약속. 실제로 확대해서 가면 일월 같은 경우는 연애 사안에도 조금 잘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부동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 그래서 이동, 변화는 직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단순한 이사라든지 이런 이동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이사를 갖다 이야기를 한다면, 명천선은 좀 더 포괄적인 이동입니다. 그래서 명천선의 움직임은 단순한 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변동성의 어떤 전반적인 것, 직장 이동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행이라든지 올해 직장인이라면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면까지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천선은 그 역마성을 갖다 이야기해요. 명천선 자체는. 그 다음에 궁선 같은 경우는 명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선은 당연히 가정, 집의 의미가 가장 1번 순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직장 변동은 관록궁이 1번 순위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전선도 들어갔죠? 직장 이동할 때. 근데 가정, 이사할 때는 일단 자전선이 일단 우선이고요. 자전선이 움직일 때는 그러면 일단 집의 이사도 한번 상상해 봐야 되겠지만 직장의 변동, 사무실의 변동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선순위는 뭐다? 집의 이사가 일단은 전택 자체의 의미가 크니까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부질, 이거는
문서적인 의미 때문에 이거는 부차적으로 한번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명천자전이 이사에 일단은 우선이다. 그 다음에 별들은, 자, 별을 보니까 1번은 천마죠. 그러니까 천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신사회궁에 있거든요. 그래서 궁으로 따졌을 때 이사, 변동, 이거는 인신사회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일단 인신사회에 걸리게 되면 일단 변동의 의미가 일단 좀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월, 그 다음에 별들의 조합으로 따진다면 기월은 변동, 변화가 심한 불안정한 조합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동량, 그 다음에 자살, 이렇게 동량도 인신사회궁에 걸리죠. 동궁하거나 대궁에서 보려면. 그래서 그 조합 자체가 일단 조금 불안정한 조합이기 때문에 뭐 이사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칠살하고 그 다음에 자미, 이건 역시도 조금 역동적이고 좀 진취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변화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특히 기월하고 동량 같은 경우는 단순한 변화에 포커스가 맞춰져가 있다면, 자미 칠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살 위건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상향되어서 변화하는 의미가 강해요. 상향되어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보필과 록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성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월과 동량은 단순 이동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자살은 상향식 변화. 집을 만약 이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넓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이사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월이 동궁할 때 불안정함의 대표적인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역시도 어떤 변화, 변동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뭔가 교차되고 어떤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파하고 무파. 아까 자미칠살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자미칠살 같은 경우는 좀 상향식 변화라면, 자파, 무파 역시도 파군의 어떤 변화, 이러는 파군 때문에 변화의 어떤 의미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이러한 별들의 조합은요, 역시 단순한 이사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서의 변화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과 연관되는 거 한번 봤더니, 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부관선이 나와야 되겠죠. 왜? 부처궁이 내한테 일단 1번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가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관선이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전선. 그럼 결혼은 뭐하고 연관됩니까? 제2세하고 연관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전선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질선은 일단 부차적으로 일단 보십시오. 그래서 부질선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서적인 의미, 자, 혼인 서약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또 넓게 봐가지고 가정적으로 부부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정대의 결합이잖아요. 시어른이 생기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별로서는 홍란천이 당연히 도화성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과는 뭔가 맺혀지는 거, 그죠? 맺어지는 거, 혼인신고 해가지고 도장 빵 찍는 거, 이게 과고요. 권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로 치면 상투를 털어가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권이라는 것은 뭔가 대외적으로 내가 한 가정을 이뤄서 대표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해가지고 동월, 일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월, 일월을 적어 놓은 거는 뭐냐면,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감성적인 조합들은 실제로 감성적인 사안에 조금 더 부합될 가능성이 커요. 역시 가능성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놨냐면은, 그렇다면 그럼 꼭 동월과 일월에만 그럼 결혼을 하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밑에 잠깐 참고적으로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자, 파군이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 그래서 내 삶에 파군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내 삶에 좀 더 변화, 극렬한, 격심한,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내가 가정에 있다,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그늘에 있다가 내가 가정을 꾸리는 거, 이것도 파격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군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트너. 하지만 당연히 파군이 그렇게 파트너라는 동반자의 어떤 의미가 될 때는 당연히 필승들과 같이 조금 포진되어야 되겠죠. 안 좋게 포진됐을 땐 당연히 분리, 이별 이런 걸 갖다 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월 동량 같은 경우는 안정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동월이나 동월도 이 기월 동량에 속하는 거지만 일단 기월 동량이라는 어떤 맥은 자, 안정.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참 이렇게 거처에도 불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가 기월 동량 운세에 오니까 뭔가 삶이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되는 거라. 자, 그렇다면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원 명반이 좀 안정된 어떤 그런 명반이라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별 변화가 없는 그런 명반이라면 파군 같은 운세가 조금 더 이 사람의 삶의 어떤 변화의 의미가 조금 더 크겠죠. 근데 원명반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어떤 그런 조합이었다면 기월 동량 운세의 결혼 같은 걸 갖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원명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맥을 갖다 일단 먼저 스케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사고. 자, 이거는 궁으로 따졌을 때는 일단 부질선이 우선이죠. 일단 그 지뢰궁이니까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부질선보다 조금 더 어쩌면은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그 궁이 바로 신궁입니다. 몸신자의 신궁. 그래서 부질선과 신궁은 질병 사고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별들에 비해서 다른 궁선, 다른 사안들의 궁선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긴밀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걸 갖다 긴밀한 연관성을 갖다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은 천월. 그래서 우리 그 B급성의 천계천월의 천월 아니죠. 그래서 잡성내 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홍난, 천이, 병부, 병, 천영. 요거는 당연히 이제 그 B급 또는 그 잡성들의 그 질병성계죠, 그죠? 그러고 나서 사고는 당연히 살성이니까, 그죠? 칠살, 파군, 그 다음에 B급성으로는 경양타라. 이런 살적인 요소들은 사고와 연관성이 깊다. 질병과 연관성이 깊다. 자, 그 다음에 돈. 그래서 돈이 나갈 것인지 돈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어떤 의미는 일단은 궁으로 따졌을 때는 재복 라인이 일단 우선이죠. 그래서 꼭 재복 라인으로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돈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로 생각했을 때는 재복 라인을 일단 꼭 생각을 했다 해주시고요. 형로서는 참고적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재복 라인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다 하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주를 보든 자미두수를 보든 관상을 보든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꼭 돈 그러면 관상으로서는 어때요? 돈은 어디서 봅니까? 관상은? 자, 코가 재백궁이죠. 물론 뭐 지고를 갖다가 봐야 되고 천창을 갖다가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일단은 굳이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 재백궁은 코입니다. 코를 위시로 한 그 주변 언저리들이거든. 그러면 코만 보고 이 사람이 돈이 있을지 없을지를 갖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가 조금 부실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받쳐준다면 특히 정문구와 같이 그런 돈을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관상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 자체로서 돈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얼굴 상위 개념이 되는 얼굴의 상 자체가 청수함이 있다. 청수함이 있다면 어때요? 그것 자체로서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이 일단 따른다 아닙니까? 코가 꼭 굳이 안 좋더라도. 무슨 말인가 하면 자미두수도 똑같아요. 재백궁 같은 경우는 관상에서 코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갖다 하기는 하지만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관록궁이 좋다든지 명천선이 좋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름대로 격을 갖다 딱 짜버리면 재백궁이 그렇게 크게 안 좋아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봐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재복 라인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별로 따진다면 돈과 연관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록존.
화록녹존. 이게 일단은 화록녹존 역시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성과물적인 열매, 결실, 뭔가 맺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화록녹존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자, 그러고 돈이 나갈 때는 당연히 지공직업 같은 거 깨는 별들이죠. 그 다음에 데모 같은 것도 없애는 별들이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돈을 잃는 거, 롱마 같은 경우는 돈을 불러들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신. 임신궁으로서는 일단 자전선 1등 아닙니까? 그죠? 자식궁이니까. 그죠? 자전선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부관성. 왜? 배우자와의 연계성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죠? 부관선이고요. 그 다음에 부질. 이거는, 자, 보세요. 자식을 놓으면 문서를 갖다 적는 것도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질병 승계.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이미지가 꼭 내가 아픈, 질병적인 측면으로 아픈 것을 넘어서서 넓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임신, 출산, 일련의 과정들은 질병과 유사한 어떤 그런 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 이야기되는 게 몸신자의 신궁. 그죠? 내 몸과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별로서는 홍난천이, 그 다음에 화과. 화가는 어떤 그런 결실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성과물, 애기를 갖다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궁은 대체적으로 조금 그걸 하시고요. 마지막 거 한번 봐볼게요. 30번. 56페이지 30번. 비교적 특징이 뚜렷한 구성 해가지고 몇 개 적어 놨습니다. 수랑개배 해가지고, 자, 몸신자의 신궁에 태음이 딱 있으면 어머니의 계가로 계부의 성을 따른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태음 있는 궁에 내 신궁이 딱 들어가 버리면, 다르게 표현하면 내 신궁에 태음이 있으면, 내 몸에 태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몸이 태음을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태음을. 그런데 이거는요, 흉할 때 이야기고, 흉하더라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왜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인성이 용신이면 인성 그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한테 영향권이 조금 크다, 또는 그 어머니와의 어떤 연계성이 좀 더 좋다, 돈독하다, 이런 식으로 통변한다 아닙니까? 기초적인 통변으로. 그죠? 자미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있는 그 궁에 보니까 태음, 어머니를 상징하는 그 태음이 있다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연계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흉하게 거기 궁선이 전개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어머니의 상황이 안 좋게 되니까 부모와 이별했을 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제 이야기를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맥을 갖다 이야기한 겁니다. 염탐사해, 염점탕랑이 사해궁에 있을 때 공망을 보게 되면 탈속, 그 다음에 도화를 보면 엄분대행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염탐이 같이 동궁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도화의 의미가 일단은 크죠. 왜? 탐랑은 정도화, 그 다음에 염정은 차도화. 그래서 일단 도화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동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도화적인 약간 불안정한 의미가 큰데, 만약에 도화를 같이 보게 되면 엄분대행.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조금 옛날로 치면 약간 조금 일찍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못되게 하면서 일찍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나쁜 일로 큰 일을 내는, 요즘 말하면 안 좋은 일로,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나 이런 걸로 내가 매스컴에 지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크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망을 보게 되면 탐랑 같은 경우는 탈속으로 바뀐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생각을 갖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그 탐랑 같은 경우는 공망에 조금 탈속으로서의 변화가 조금 쉬우니까 일단은 이렇게 공식을 갖다 조금 머릿속에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야기했던 거는 뭔 말입니까? 염탐사해, 사해궁에 있는 염정탕남은 그것 자체로서 약간 조금 불안정한 의미가 조금 크구나. 요걸 갖다가 아시면 돼요. 자, 무칠의 화기 이랬습니다. 무곡칠살의 화기. 자, 자미두수에서
살성으로서 대표적인 살성이 몇 개 있습니다. 자, 1번은 뭡니까? 1등, 거의 1등은요, 염정칠살의 화기입니다. 그래서 노상매시라 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섭섭할 정도로 무곡칠살의 화기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거의 막 삐까삐까합니다. 그래서 염정칠살의 화기도 아주 살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무곡칠살의 화기도 아주 살적인 요소. 그것도 어떻게 흉하게 지금 화기가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좋게 발현되면 염정칠살이 좋게 발현됐을 때 뭐라고? 웅수건원격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제? 그래서 살성을 안 좋게 썼을 때 살성이 굉장히 조금 위험천만한 어떤 그런 조합 자체가 무곡칠살, 염정칠살이다. 근데 여기에 무곡칠살의 화기라 이래 됐으면 돈 문제로 분쟁, 사고. 자, 돈 문제로서 분쟁이 일어난다. 왜? 무곡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곡은 재물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칼을 하나 딱 들고 있는 중에 더더욱 화기는 또 흉한 의미가 크잖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좌절되고 분쟁하고. 그래서 무곡이라는 돈 문제로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꼭 그런 의미만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슬러시 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사고. 자, 살성이 강하면 사고의 의미가 일단은. 그러면 사고의 의미가 되려면 아까 궁선을 봤을 때 어느 궁이 있으면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신궁, 몸신자의 신궁.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천이궁. 예. 그 다음에 지렉궁. 예. 그 다음에 운세에서 예를 들어서 명천선에 이런 게 딱 들어오면, 그래서 명천선은 어때요? 이동, 움직이는 거라 했다 아닙니까? 명천선에 이러면 올해는 교통사고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해 천상. 아까 전에는 사해 염탐이라고 그랬네요. 사해 천상. 그래서 사해궁에 있는 천상도 역시 불안정하다. 그래서 천상은 대궁에 항상 뭐가 있냐면 파군이 있습니다. 파군이. 그래서 사궁의 천상 자체에, 천상은 어때요? 이것 자체로서 약간 조금 예민한 별이죠. 그래서 주변에 길성들을 좀 포진시키고 화롱록전을 조금 봐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본다면은 그 불안정함이 많이 감소되고 오히려 좋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조합 자체가 길성을 봤다 살성을 봤다 이걸 떠나서 그 사해궁에 있는 천상 자체가 일단 약간 불안정한 어떤 요소가 많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해 천상 같은 경우는 대궁에 보면 그러면 사해궁 해가지고 무파로 일단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해궁에 있으면 무파상이 되는데 천상이 사궁에 있으면 해궁에는 무파가 있고 또 반대로 있으면 또 반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해궁의 무파상 조합은 불안정한 조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왜 분리해서 해놨느냐 하면 일단은 불안정하고 수고로움의 정도가 조금 큰 거를 굳이 한번 따져보자면 천상궁 입장에서는 대궁에 있는 파군을 끌어오죠. 그런데 만약에 명궁이 파군이 있는 그 자리 그 자체라면 수고로움과 고생스러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성향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명궁이 천상이 드느냐 아니면 명궁이 파군이 드느냐 이 포인트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단 포인트 자체가 틀리면 그 정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무파 사이 같은 경우는 파가 파조 다로노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옛날로 치면 일찍부터 집을 떠나서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아주 그냥 노력하게 아주 힘들게 수고롭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파나 천상이 사해궁에 있으면 무조건 그렇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길성을 받는지 아니면 살성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는 크다. 다만 길살성을 떠나서 그 자체로서 약간 불안정함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자체로서 기라는 의미가 큰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자체로서 대표적인 거. 그 정성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성 프레임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보러하는 것은 어떤 정성이 있었습니까? 1월을 중요하게 보라고 그랬죠? 자, 1월이 삼방에 있는지 협에 있는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보라고 그랬다면 그거는 그것 자체로서 약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탐무동연격 설명할 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탐무동연격 역시 그거 조합 자체가 일단은 조금 좋은 조합이기도 하지만요. 협해서 1월이 지금 들어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합들은 그거 자체로서 조금 길한 의미가 있다고 했고, 참고적으로 그 부상조원격, 천부, 천상 이 3방에서 들어오는 거, 요것도 조금 봐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묘유동월 해가지고, 묘유궁에 동월, 천동하고 그 태음이 있을 때 약간 비주얼적인 측면, 그렇죠? 보여지고 이렇게 색감, 미적인 거, 이런 거하고 가미된 거, 이런 걸 갖다가 좀 좋아하고 그것과 연계성이 조금 있더라. 요건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기 금방 적어놓은 것은 실전 통변에서 조금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특히 마지막에 조금 많이 써요. 묘유동월 같은 경우는 영상, 색채, 그래서 방송, 영화, 미술, 만화, 비디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직업군에 종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한 분야의 기호로서 좋아하는 거, 만화광이라든지 비디오 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요거를 마무리하고요.